제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여기서는 정식의 호칭이 있어요. 여기서의 호칭은 빅히트라고. 아 근데 왜 빅히트예요? 제가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그게 아니 제가 또 방탄 팬이니까. 큰일 날 뻔했네요. 예. 방탄 팬이셨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의 빅히트입니다. 네, 오늘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굉장히 촉망받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함께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랑 이제 티켓 투 더 문이 이제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카메라 보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티켓투더문의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티켓투더문은 2030 여성 시청 타겟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 그리고 스마트하고 예쁜 어떤 인플루언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에이전트이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마케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티켓투더문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의 추구미, 이상향 뭐 이런 것들을 모아 그렇게 영입을 하다 보니까 알 수 없게 연애 프로그램에 나온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영입이 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연프 맛집으로 소문이 좀 나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연프 맛집이라고 하셨는데 그 연프 맛집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뭐 예를 들면 환승연애 2에 나왔던 성혜은님이라든지 뭐 하트 시그널 4에 나왔던 뭐 이주민님, 김지영님 이런 분들이 소속이 되어 계시는데 정말 높은 확률로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분들이 좀 많이 소속이 되어 계셔서 이제 또 광고주분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이 회사는 어떻게 저렇게 연애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들 중에서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저기 다 있지?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는 그런 회사가 된 것 같아요. 그 연애 프로그램 나오셨던 분들이 원래 일반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매니지먼트가 되셨던 분들 중에 일부가 또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가는 구조였나요? 뭐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다 대부분 본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또는 본업이 있으셨던 분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 그냥 갓생 살던 분들이 연애 프로그램에 이제 우연히 나가게 됐고 거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저희랑도 이야기가 잘 닿아서 또 같이 일하게 되고 이런 케이스여서 저희는 대부분 본업을 갖고 있던 일반인 분들이죠. 어떻게 이렇게 그 작가분들이 이렇게 섭외를 잘 하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이제 갑자기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또 이렇게 프로그램 나온 다음에 이제 추후에 또 이제 뭔가 확장되는 영역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확장되는 과정에서 역할을 또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분들의 좀 대외적인 비즈니스들을 저희 회사에서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죠. 그 회사 이름이 이제 티켓 투 더 문인데 회사 이름을 딱 듣고 되게 이름이 되게 재밌다라는 느낌을 사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로고도 사실 그랬고요. 맞아요. 혹시 그 회사 이름을 티켓 투 더 문이라고 이렇게 지은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이게 티켓 투 더 문을 들었을 때 주변에서 다 무슨 티켓링크나 뭐 롤티켓 같은 예매하는 곳이냐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랑 관련이 있냐 화상관을 뭐 그런 거냐 아니면 천문학에 관심이 많냐 뭐 별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사실 아쉽게도 일론 머스크랑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하는 일이 브랜드도 되게 만족을 해야 되고 또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분들도 굉장히 만족을 해야 되고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뭔가 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고 싶어 그런 문샷을 보여줄게 양쪽 너희들 모두에게 그런 의미로 그렇게 좀 목표를 세우고 진짜 그걸 기깔나게 잘하는 회사가 되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티켓 투 더 문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달을 되게 좋아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문과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면은 그 달도 원래 좋아하셨었지만 그 창업하실 때쯤에 여러 가지 책이나 언론에서 문샷이라는 또 용어가 또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또 영감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 이제 사전에 이제 정보를 주셨던 걸 바탕으로 하면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이제 취업 전선에 이제 뛰어들어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메일유업이라는 이제 광고주 사이드에서 이제 웹기획을 이제 하셨다고 알려주셨는데, 근데 웹기획도 모르는 상황에서 되게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우셨던 것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일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대학교를 다니던 중에 네. 이제 회사 입사를 하게 됐고, 이제 첫 회사가 이제 메일유업의 디지털 쪽을 담당하는 회사였는데, 정말 그냥 우당탕탕 하루하루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네. 어린애였었어서, 입사한 첫날 자기소개 메일을 쓰라고 이제 선배님이 이야기를 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레퍼런스 같은 것도 없었고, 그래서 자기소개 메일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냥 이름 말하고 뭐 좋아하는 거 쓰고 해서 그냥 짧게 보내세요, 이렇게 하셔서 정말 그냥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저는 딸기를 좋아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네. 네. 주변에서 되게 그래서 이제 저희 부서의 모든 분들이 와서 딸기 좋아하는 누구냐 이러면서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구경하러 오시고 네, 그래서 뭐 엉망진창이었죠. 근데 저희 선배님들이 너무 일을 잘하셔서 되게 빠르게 잘 일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때 막 굉장히 밝고, 지금도 밝지만 그때 밝고 되게 애교도 많고 막 그랬던 막내였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할 말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웃으면서. 그래서 요즘에 되게 좀 MG 직장인, 젠지 직장인 그런 게 뭐 SNL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저게 나였구나 라고 요즘에 그런 거 보면서 그 시절 선배님들이 이제 나를 잘 견뎌주셨구나. 제가 그때 맡았던 일이 임신 출산 그런 포털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물론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었고 이제 저희가 하던 TF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옛날 같죠, 포탈이라니. 실제로 옛날입니다. 그래서 그걸 맡아서 하는데, 일단은 이제 저는 저한테 주어진 일을 너무 잘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임신 출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겉사계 속사계가 뭐 무슨 차이인지, 뭐 밤중 수유는 뭐 뭘 말하는 건지, 뭐 이런 것조차도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제 경험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아이를 낳은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상상만으로 또는 제가 조사만으로 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챗 GPT도 없었고 뭐 물어볼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늘 열심히 준비를 해가도 제 아이디어는 너무나 한계가 있는 너무 뻔한 그것 이렇게 되니까 좀 이 일을 하는 게 좀 이 카테고리가 너무 나한테 좀 재미가 없다 지금.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회사는 너무 좋았지만 오래 다닐 수는 없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뒤로는 저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좀 회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를테면 저나 제 친구들이 다 토익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게 너무 큰 목표였을 때는 토익으로 가장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고, 그때 당시 뭐 그 모든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 당시 일이 회사에 들어가고, 아니면 실제로 이제 제가 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그 때가 되었을 때는 또 유아교육을 하는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을 계속 담당을 했는데, 거기서의 그 소비자가 직접 타겟이 되는 그 대상자가 되는 곳들을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뭐 꼭 그래야지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점이 있긴 했어요. 이게 데이터로만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의 내가 그 숨겨져 있는 정성적인 그 경험들. 실제로 그래서 그것들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좀 뭔가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한다든지 또는 되게 디테일한 것들을 챙겨야 될 때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고, 깊이가 달랐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실행을 할 때 좀 결정을 할 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맞지. 소비자로서 이게 맞아. 그쵸. 이걸 느낀다니까 하면서 이제. 그리고 저와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 있게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니까 좀 그래도 성과도 아무래도 조금 더 잘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임원분들도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누구들이 뭐 네. 이거는 네. 어떤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저 이제 어떻게 보면 전 그 회사의 테스터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자주 되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뭔가 자신감 있게 재밌게 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회사도 되게 다양하게 이제 생애주기에 맞춰서 다니셨는데 이제 그 관련된 그 일하신 부서 있잖아요. 네. 부서도 이제 말씀 주셨던 게 이제 광고팀, 그룹 홍보실, 커뮤니케이션 팀, 디지털 마케팅 팀 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이제 마케팅 업종의 여러 부서를 굉장히 이제 아우르면서 일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마케팅 관련된 트렌드라든가 이런 변화라는 거를 좀 이제 시기적으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정말 그 옛날 잡지 광고, 신문 광고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정말 돈 많이 태우는 그 TVC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 쪽 좀 주로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는 또 SNS 채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또 이벤트 프로모션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제 많이 경험을 해봤던 것 같은데요. 뭐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경험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흐름대로 네. 그래도 이런 공식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런 캠페인을 따내면은 이 정도의 성과가 나오겠지라고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것들이 아주 과거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뭐 TBC만 하는 뭐 GRP인가 뭐 그런 걸로 해서 시청률 대략 얼마 나올 네, 거다. 뭐 TBC도 그렇고, 그다음에 TBC랑 그 다음에는 또 뭔가 디지털과 복합된 캠페인을 했을 때도 이런 정도의 광고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었지, 뭐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뭐 코로나 이후 네. 그러니까 되게 세상이 달라졌고, 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진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예측한 대로 가고 있는 것들이 없고, 또 엉뚱한 너무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들이 또 맞아요, 많이 맞아요. 생겨나고, 네. 이러면서 예측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네. 생각이 진짜 좀 그 이후로는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는 것들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나가는 어떤 기업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본인이 그냥 트렌드 그 자체인 브랜드만 좀 살아남거나, 네. 이렇게 조금 더 환경은 어려워지지 않나? 라는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를 비롯해서 보면 저희 업종에서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저희 업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업종에서 전부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네, 있다라는 걸 느끼셨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저희만 이런 게 아니었군요. 한편으로 위로가 좀 됩니다. 컷.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이 비록 유튜브 쪽에 몰려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지만 그래도 유튜브 이게 진짜 이제 트렌드가 될 거야. 그런 트렌드를 딱 캐치하실 때 그리고 확신을 하실 때 그 트렌드를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잡으셨었어요? 사실 유튜브가 앞으로 더 잘 될 거야는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생각했을 것 같아서 네. 그걸 트렌드 캐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분명히 있었잖아요. 약간 방송국이나 네. 그런 큰 제작사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IP나 또는 창작자 크리에이터들에게로 이제 무게중심이 좀 많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도 막 이게 잘 될 거야 이런 거를 모든 걸 다 당연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두 가지를 늘 좀 자주 보는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한 가지는 사람들이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지를 저는 정말 조금 자주 조사해 보거나 살펴보는 추이를 살펴보는 편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사람들이 뭐 예전에는 게임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뭐 지금은 오히려 그런 AI 채팅에 쓰이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뭐 유튜브나 뭐 이제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느라 예전에 많이 봤던 뭐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에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실제로 내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그 이동에 대해서 이동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빠르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트래킹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 어린 친구들이 요즘에 뭐에 관심이 많아? 뭐 하고 놀아? 이거에도 또
관심을 계속 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중장년층들은 그냥 익숙한 대로 살잖아요. 네, 뭐 사실 저도 그런데 네. 이게 어린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예, 뭐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 더 시간을 쏟고 뭐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려고 들어보려고 어.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샤오슈에 꽂혀 있어요. 네? 샤오슈. 샤오홍슈요? 그게 뭐죠? 많이 들어봤는데 중국의 인스타그램이라고 아, 해야 될까요? 네네네네네. 네네네네. 예. 거기에 이제 또 새로에 꽂혀 있는데 물론 그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는 성장세라는 것도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네. 한국의 이제 10대, 나 예.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한국에서도 샤옹슈를 많이 컨텐츠를 즐기고 그래요? 네,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기 시작했더라고요. 오. 놀라고 몰랐어요. 저 네.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지금 투자 컷. 그래서 좀 그렇게 많이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데 여기는 좀 이전에 그런 좀 스낵형 컨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쇼폼 그냥 컨텐츠를 즐기던 그런 앱들이랑은 또 조금 다른 느낌인 결이 좀 게 다른가요? 약간 블로그의 쇼폼화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정보형. 예. 그 영상 자체가 정보성 있는 영상들이 예, 올라오는 그런 거군요. 영상들이 예. 조금 더 가치 있게 거기서 좀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 안에도 재밌고 뭐 네. 다양한 컨텐츠들이 당연히 있지만 조금 정보 공유형 컨텐츠들이 조금 더 가치 있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2030 여성 타겟들이 굉장히 끈끈하게 그 컨텐츠를 보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네. 네,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게 이 컨텐츠를 하고 있을까? 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아주 이렇게 검증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그게 이제 브랜드나 커머스로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플랫폼이라면.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인플루언서들도 좀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시장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최근에는 샤옹슈의 샤오홍슈가 텐센트가 가지고 있나? 이제 주식을 제가 알게 되면 저도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끝나고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히스토리를 거치시면서 이제 샌드박스 쪽으로 이렇게 하셔서 여기에서 또 이제 거의 피크를 한번 찍으셨었잖아요. 이쪽 안에서 또 이제 샌드박스에 사실 그때 당시 김지민 이사님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업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약간 이런 에이, 그럴 네. 리가 없는데. 그 정도로 저희한테 되게 인지도가 높은 분이셨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렇습니까? 팩트입니다. 그 샌드박스 쪽으로 오시기 전에는 이제 거의 광고주 사이드 쪽에서 그쵸. 이제 일을 하시다가 어찌 보면 이제 유튜브라는 걸 이거다 이제 크리에이터 쪽으로 해서 혹은 컨텐츠 마케팅 쪽으로 하면 너무 재밌겠다라고 하셔서 완전히 다른 분야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딱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계기라든가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었을까요? 슬프게도 네. 더 나이 먹으면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제 제가 나이가 꽉 차 있을 때였어요. 네. 네, 여쭤보지 이렇게.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의미로 꽉 차 있을 네. 때였는데 그래서 주변에서도 아니 대행사나 그렇게 있다가도 광고주로 갈 맞아. 나이인데 네. 아니 이렇게 광고주로 편하게 잘 하고 있고 그냥 계속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잘 쓸 수 있을 텐데 왜 또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라고 저를 많이 뜯어 말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네네. 네, 근데 너무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고 근데 더 나이가 들면 이 선택을 용기가 줄어들어서 못할 것 같다라는 게 확신이 좀 들어서 네. 몰라 나 그냥 갈 거니까 말리지 마 이제 이렇게 하고 샌드박스를 선택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쭉 다녔었는데 저한테는 좀 도전의 기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경험해 본 경험이 이제 전혀 제 이력에는 없었는데 좀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나 갈증 같은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늦으면 못할 것 같으니 네. 한번 경험을 해보자라는 게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워낙 좀 핫하고 네. 네, 되게 이렇게 막 떠오르고 네, 있는 네, 중이었고 그쵸. 라고 네. 해서 되게
탐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난 가야겠다라고 해서 들어갔고 네. 근데 그 당시에 샌드박스가 평균 연령이 막 한 28세? 되게 젊었네요. 정말 젊고 예. 네, 그런 회사였고 저는 이제 나이 탑을 찍고 제가 살면서 뭘로도 탑을 못 찍어봤는데 네. 나이로 탑을 찍고 이제 네. 컷. 들어갔는데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일을 일이요? 하는 예. 방식, 예.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 뭐 뭔가를 결정하는 방법 모든 게 다 반대고 너무 달라서 그 당시에는 제가 적응력이 되게 좋은 편인데도 네. 물리적으로 퇴근을 해서 집에 가면 멀미가 나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누워있으면 울렁울렁 배멀미 하듯이 와, 멀미가 네.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큰일 났다. 나 네. 망했다. 예.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근데 네. 사람들이 다 저를 뜯어 말렸는데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기로 1년만 버티자. 네. 난 틀리지 않았어. 네, 이러면서 이제 그냥 해보자라고 했고 들어갔을 때 사실은 회사도 저한테 어떤 일을 줘야 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고 연차가 많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도 없었을 거잖아요. 회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가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스스로 찾아서 하는 네. 이런 게 없네 이런 걸 해볼까 광고주들은 이런 거를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시스템 만들어 볼까 이런 걸 하나 뭐 만들어 둘까 이러면서 이제 일을 찾아서 하고 근데 또 워낙 거긴 좋은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잘 적응해서 너무 재밌고 그 뒤로는 이제 아주 보람을 느끼면서 아주 재밌게 회사 다녔죠. 그래서 그렇게 빠른 시간에 의사까지 승진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경로우대였을 수도 있고요. 그런가요? 또 땀이 났네요. 컷. 근데 되게 열심히 했고 거기에 구성원분들이 진짜 되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뭐 개개인의 스펙도 너무 좋았지만 이 일이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여 있었어요. 회사 네. 안에. 근데 저는 회사 다니면서 사실 그런 경험을 해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냥 회사는 네. 회사죠. 네. 네, 근데 거기는 다 막 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난다 그런 느낌이 이제 저희 그 부서의 구성원들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출근을 하면 그래서 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어렵병이 없었어요. 진짜요? 네, 회사 가는 거 재밌었어요. 저는. 와, 너무 좀 부럽기도 하고 부러운 거 죄송합니다. 컷. 아닙니다. 대표님 아닙니다. 그렇군요. 빨리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를 매칭하고 그거를 컨트롤하는 일이 사실 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변수도 많고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무적으로 하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실제로 초창기에는 진짜 그런 어려움이 많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광고주 사이드에서도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좀 부족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크리에이터를 어떤 창작자로 보기보다는 그냥 내 광고를 만들어주는 사람. 하청 약간 이런. 네. 네. 그냥 내가 돈 줬는데 왜 내 맘대로 안 만들어줘요? 약간 이런 접근으로 가다 보니 네.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네. 또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초창기에는 좀 뭐 비즈니스 에티켓이라든지 네. 또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해,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흐름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정말 많아서 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초창기에는 많이 일어났고 정말 반성문, 사과문 네. 이런 것들도 막 제가 많이 쓰기도 하고 진짜요? 네, 그런 어려움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크리에이터 마케팅이 어느 정도로 되게 좀 고도화되고 성숙 단계에 이제 이르면서 사실 그런 일들은 거의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서로가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제는 그런 종류의 어려움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오히려 단어 하나, 뭐 어떤 그냥 화면 하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제 독자들이 네,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달릴지 모르고 네.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리스크를
그러니까 줄이지만 어떻게 더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뭔가 소통하면서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더 있을까? 그리고 이런 IP들을 조금 더 길게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네. 네, 크리에이터들도 사실 정말 뭐 이렇게 생명력이 굉장히 짧은 분들도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지 네. 않고 서로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요즘에는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연속적으로 계속 궁금한 게 이제 광고주 사이드에 있으시다가 이제 또 인플루언서 사이드로 갑자기 이렇게 또 이제 열정을 가지고 옮기시고 또 이제 이쪽 안에서도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셨는데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창업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시고 이런 이제 큰 결정들을 이제 연속적으로 하셨는데 또 창업이라는 게 또 굉장히 또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계기로 또 이렇게 용기가 필요한 창업을 또 결심하게 되셨나요? 사실은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결정이 4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네 가지가 무엇이죠? 이직, 네. 창업, 휴식, 은퇴. 네, 근데 네. 이제 네. 저는 생계형 노동자니까 네. 휴식과 은퇴는 불가능했고 네. 그러면 이제 창업 또는 아니, 이직. 이직인데 처음에는 이직을 생각했었어요, 사실. 네. 그러면 또 다른 뭔가 인플루언서 관련된 그런 MCN을 그럼 가야 되는 걸까? 근데 그러기에는 샌드박스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요. 라는 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결정선에서 네. 물러나고 그러면 다시 광고주로 돌아가면 될까라고 해서 실제로 오퍼를 받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1년 뒤, 2년 뒤 어떻게 살고 있을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그려지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죠. 어떻게 살지 뻔히 알 것 보이니까, 같은 네. 네, 그게 너무 가슴이 설레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기 또. 싫다. 네. 그냥 아무런 대책이 없이 제가 뭔가 같이 일하기로 약속된 광고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같이 뭔가 우리 같이 해볼까라고 했던 뭐 크리에이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아무런 파이프라인도 하나도 없었는데 창업을 해보아야겠다. 네. 그래서 정말 대책 없이 주변 사람들의 이제 응원만 가지고 네. 또 근데 주변에 제가 신뢰하는 분들이 되게 근거 없이 근데 되게 잘 될 것 같아. 무조건 해봐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가 이러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책이 없었고 창업을 당했죠. 네. 시작하신 이 티켓 투 더 문이라는 회사가 벌써 어느덧 3년 정도 이렇게 되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되게 그 과정에서 아무런 그 밑바탕 없이 시작을 하셨으니까 우여곡절이 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우여곡절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우여곡절이 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좀 견딜만한 우여곡절들만 있었어서 너무 멋있다. 네. 그냥 3년 동안 동료들이랑 만들었던 추억이나 네. 어떤 성취가 많았다 정도였을 뿐 그냥 그러면은 그냥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 지금 성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3년 동안 이루어진 걸까요? 성장이라고 네. 하면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매출 좀만 그냥 알려주세요. 네, 1부에서는 티켓 투 더 문의 김지민 대표님을 모시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이제 현실과 그리고 김지민 대표님의 이제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또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마켓. 목소리 까고 시너지 해봐 영어로 포장한다고들 아는 척 No no 진짜 전문가 하하 그냥 코스프레지 우린 그런 이야기는 안해 업계 말 못할 숨긴 실패다 못긴 실수도 쏟아내 책에나 나오지 raw한 이야기지 진정성 있는 마케터들의 이야기지 No filters no fluff just marketing Marketing